네, 오늘은 니콘의 TW 데이터백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우선은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레버를 위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필름실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필름실 안쪽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백 있잖아요. 필름에 날짜를 새겨주는 데이터백. 요 데이터백용 배터리가 이쪽에 따로 들어가요. 네, 사이즈가 CR2025라는 배터리 규격이 들어가고요. 한번 교환하시면 보통 한 10년 정도 쓰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데이터백이 안 들어오면 보통은 요 데이터백이 안 들어올 때는 고장보다는 요 데이터백용 배터리가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요 배터리를 교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요 코다골드 100 요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 필름을 쭉 잡아당겨서 대충 한 요정도 안쪽에 보면 빨간 선이 있어요. 그 정도 선 정도까지 가게 요정도 좀 길게 뺀 것 같긴 한데 여기 끝에까지 한번 한 끝단 정도 요 정도까지 빼줄게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시고요.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지만 필름이 인식이 되면서 이쪽에 숫자가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인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딱 인식이 되면서 다시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네, 이 상태에서 전원을 딱 켜보면 네, 카운트에 1이 와 있고 이제 필름 촬영 준비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이쪽 숫자 1이 안 나오면 필름 장전이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빼셨으면 다시 말아가지고 좀 짧게 맞춰주시고요. 보통은 너무 짧게 빼시면 인식 안 되거든요. 좀 더 잡아당겨가지고 길이에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를 구입하셨으면 그래도 이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든 걸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3580 35mm에서 80mm까지의 줌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요거를 렌즈의 화각을 보통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으면 잘 모르시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저희 인간들의 눈의 화각, 저희가 평소에 생활할 때 눈의 화각이 그게 50mm예요. 그래서 모든 렌즈를 50mm로 기준을 잡거든요. 50mm보다 작으면 광각, 크면은 망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 35mm 같은 경우에는 50mm보다 15mm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더 작게 더 많은 걸 보여줘요. 저희가 인간들이 생활할 때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50mm라는 화각을 만약에 사진 카메라 렌즈의 화각으로 분류를 하면은 실내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촬영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50mm가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저희가 뒤로 가서 찍어야 된다든가 좀 화각이 답답한 화각인데 요 35mm는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인간들의 눈보다 더 작게, 더 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화각을 보여줘요. 그래서 전천으로 쓰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줌렌즈가 있으면 망원은 거의 쓰지 않고요. 보통 이 최대 광각에 맞춰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눈이 굉장히 그냥 편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35mm에서 80mm 80mm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같은 사물을 더 가깝게 더 크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망원 렌즈죠. 네, 그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50mm를 기준으로 해서 광각에서 줌망원까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면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화각을 보고 싶다. 그럼 50mm로 줌을 맞춰서 요게 줌 버튼이거든요. 요걸로 네, 여기 신기하게 여기 액정에 나와요. 줌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네, 그렇게 해서 그걸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여기 렌즈에 써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몇 미리 써 있는데 요거는 신기하게도 액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백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쪽에 표시되는 대로 필름에 인쇄가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7년 연월 1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모드 버튼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 표시가 되면 데이터백이 오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만 나오고 날짜는 안 찍혀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변경해 주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기 데이터백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변경해 주는 방법인데 해당되는 거를 그냥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바꾸고 싶은 거를. 너무 쉽죠? 다른 거는 좀 조작 방법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예, 요거는 그냥 바꾸고 싶은 거를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전원을 껐다가 키시잖아요. 껐다가 키시면 이쪽에 후라시가 오토로 되어 있고 요 최대 감각 35mm에 맞춰져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그냥 촬영해 주시면 되거든요. 설정 따로 할 거 없이. 근데 이게 좀 자잘자잘한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그냥 오토 모드로 촬영해 주시면 돼요. 어두울 때는 후레쉬 켜주고 밝으면 후레쉬 꺼주고, 일반 모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좀 설정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 껐다 키시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오토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껐다 켰을 때가 오토 모드로 설정이 되고, 버튼 설명드리면 여기 후레쉬 표시 있잖아요. 요걸 한번 눌러보면은 요거는 후레쉬 발광 금지, 무조건 어둡거나 밝거나 무조건 후레쉬를 끄겠다. 요거는 강제 발광, 무조건 켜겠다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오토는 어두우면 켜주고 밝으면 꺼주는 모드고요. 네, 그렇게 해서 후레쉬 모드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오토로 사용하시면 되고, 후레쉬를 켜지 말아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발광 금지해서 꺼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셀프 타이머 버튼인데, 셀프 타이머 버튼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모드는 셀프 타이머 이거 누르시고 촬영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략 한 10초 정도 있다가 찍히는 그런 셀프 타이머 모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드를 한번 볼게요. 우리 두 개 나오게 두 번 눌러주시면 셀프 타이머 모드가 두 개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해줄게요. 한번 찍히고 다시 또 불이 들어왔죠? 네, 그렇게 해서 두 번 연속 한 3, 4초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촬영해주는 이중 셀프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찍고 포즈를 바꿔가지고 또 한 번 찍을 수 있는, 이게 실생활에서 되게 유용하거든요. 한 번 찍고 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 연속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쓸모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요 기능이 사람 표시 모양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면은 요게 자동 줌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눌러보면 네, 사진에 사람 모양이 한 요정도 크기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망원으로, 이 정도 망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드로 찍어 볼게요. 이 모드로 찍어 보면 자동으로 자기가 줌을 해주죠. 자기가 자동으로 줌을 해줘요. 금방 내가 망원으로 하니까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작게 이렇게 자동으로 줌을 맞춰주는 줌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반신 정도만 나오게 하겠다. 이것도 제가 망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셔터를 눌러보면 자기가 알아서 줌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좀 얼굴 꽉 차게 나오게 하겠다. 이럴 때는 망원으로 당겨줄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된 상태에서 한번 반셔터 눌러보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자동으로 줌을 맞춰주는 자동 줌 기능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좀 그냥 눈으로 그냥 보면서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주는 게 편하긴 해요. 네, 조금 근데 신기하게 사람을 세워놓고 하면 그게 맞아요. 여기 화각에 대충 맞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나 실생활에서 쓰지는, 저 같은 경우 쓰지는 않는데, 네, 그런 자동 줌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비슷한 카메라에 라이카 C2 줌이라는 카메라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게 좀 신기한 기능이긴 하죠.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신선한 기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가운데는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인데 버튼이 쏙 들어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필름을 촬영하게 되면 여기 카메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카메라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필름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필름이 이쪽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필름을 잡아 빼면 필름이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될 때 뾰족한 걸로, 여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쏙 들어가 있거든요. 뾰족한 걸로 이걸 눌러주시면 필름이 다 촬영이 되지 않았어도 필름을 강제로 감아줍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마지막에 버튼은 절대 그러니까 요거는 누르시면 안 되죠. 필름 다 촬영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무슨 카메라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리고 마지막에 요 스포츠 모드는 연사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연사 기능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장 찍히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찍혀요. 연속으로. 뭐 요즘 카메라처럼 1초에 뭐
10장 막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좀 느리긴 하지만, 왜냐면 찍고 필름을 감고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연사 기능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줌에 불이 들어와요. 요 일반 모드에서는, 오토 모드에서는 줌을 하면 쭉 당겨지고 쭉 당겨주잖아요. 근데 줌 스탑 모드에서는 줌을 하면 그 화각마다 딱딱 걸려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알아서 멈춰주죠. 원래 한 번에 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스텝 줌 모드에서는 여기 화각이 이렇게 각 화각마다 이렇게 멈춰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화각을 찾기가 쉽겠죠. 네, 이렇게 멈춰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모드가 더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요거는 어떤 모드냐면은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35mm부터 만약에 최대 망원으로 당기고 싶다 그럴 때 원래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줌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눌러주면 최대 망원까지, 그리고 광각으로 당기고 싶다 제일 한 번만 눌러주면 최대 망원까지, 광각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당겨주는 모드예요. 그래서 이 줌에도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했는데 이런 기능은 솔직히 되게 굉장히 고급 카메라에서도 보기 힘든 기능인데 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좀 신기한 카메라죠. 근데 보통은 그냥 일반 모드로 많이 쓰실 텐데 그래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카메라는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3가지 모드로 지원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능을 모두 알아봤고 촬영하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촬영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네, 필름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 셔터를 눌러보세요. 셔터를 꽉 누르는 게 아니라 반 셔터, 하프 셔터라 그래서 살짝만 눌러보세요. 살짝만 눌러보시면 여기 램프가 2가지가 있잖아요. 위에는 후레쉬 준비 램프예요. 그래서 후레쉬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나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충전 중일 때는 깜빡깜빡 거리고요. 충전이 완료됐을 때는 이렇게 불이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카메라 준비 램프예요. 초점이 잡히고 카메라가 준비가 돼야지 이 초록불이 들어오지, 지금같이 깜빡깜빡 거릴 때는 초점이 안 맞았거나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지금 책상이 여기 엄청 가깝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초점을 못 잡고, 특히 이렇게 흰 색깔, 단 색깔일 때는 초점을 잘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걸 한번 초점을 잡아볼게요. 반셔터 눌러서. 그래서 반셔터 눌렀을 때 이렇게 2가지 불이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셔터를 꽉 눌러주시면 촬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프 셔터라고 그래요. 반셔터 있고 풀셔터를 꽉 누르는 거 풀셔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후레쉬가 필요 없을 때는 점등이 안 돼요. 후레쉬가 사용될 때만 빨간불 들어오는 거고, 지금 여기 되게 조명 때문에 밝아서 초점분이 맞았고 촬영 준비가 됐다, 초록불이 들어왔죠. 그럴 때 꽉 눌러서 촬영해서 집에서 반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반셔터랑 풀셔터랑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셔터 감을 약간 익히신 다음에 요 정도 누르면 반셔터구나. 네, 그렇게 해서 초점 들어온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초점 못 잡기 때문에 보통 한 70에서 한 90cm 정도, 그 정도 띄워서 초점을 잡아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모두 촬영이 끝나면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줘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간에 카메라가 문제가 생길 때는 요거 뾰족한 걸, 요거를 강제 감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요렇게 카운터가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필름이 감깁니다. 네, 다 감기면 이렇게 자동으로 멈춰요. 그러면 필름을 꺼내서 요거는 현상소에 맡겨주시면 되겠죠. 네, 현상소에 맡겨서 직접 뭐 현상된 거 인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캔을 요즘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스캔 맡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니콘 TW 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오토 모드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렸지만, 네, 보통 오토 모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